자, 그 다음에 오늘 편입할 종목을, 말씀을 드리고,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현재가 19,200원, 지금 좀 올라와 있긴 한데요.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. 효성 ITX라는 기업인데, 중소기업입니다. 시가총액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인데,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, 자, 효성자가 들어가 있죠. 이 대기업의 그룹사이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, 잘 나오는, 또 지금 이 업계에서는 이 메이저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기업인데, 이 중소형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닥을 다 다지고 나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면서 새로운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고요. 새롭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큰 흐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미국 기업을 보게 되면요. 제가 최근에 우리 코로나가 생기면서 아마존이 신고가를 찍었었고 넷플릭스가 신고가 찍었었죠. 그러면서 많은 관련주를 찾았었는데 제가 세 번째로 신고가 찍을 것을 엔비디아를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. 결국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었는데요. 엔비디아는 GPU,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서 전 세계 1등하는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는 이유는 그만큼 클라우딩 산업이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도 바로 이제 클라우딩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성 ITX 실적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실적을 보시면 워낙에 이제 이 그룹사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4천억대까지 꾸준하게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작년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4,500억을 보고 있는데 내년 매출은 더 클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도 지금 130억에서 150억대, 그러니까 그 100억에서 150억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사면 배당받기 힘들잖아요. 우리 한국이 지금 할인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했을 때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지금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분기마다 배당을, 그러니까 연 3회 배당을 주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배당주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과거에는 배당을 안 줬을 때는 그냥 이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굉장히 우량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지금 비대면 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건 제가 칠판 가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배당주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쉽게 내용을 좀 설명드려본다면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.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컨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마트 컨택이 있는데 즉 스마트 팩토리는 다들 아시겠죠? 똑똑한 공장. 실제로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. 한국판 뉴지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, 축적, 또 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인력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산업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. 이거를 지금 효성 ITX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수익이 나왔었는데 원래도 하고 있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클라우딩 관련주 보면 가비아 급등했죠. 그 다음에 KINS 급등했죠. 오늘 보면 더존 비존도 MSCI 편입되면서 또 신고가를 찍으면서 급등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지금 매수가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감이 있지만은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인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 기존에 원래 이쪽에서 잘 나오던 기업이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딩 컨택이나 스마트 컨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콜센터에서 대규모 감염되면서 한번 좀 위험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. 잘 잡아내긴 했지만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콜센터에서
딱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이 됐었던 건데요. 그런 것들을 좀 밀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서비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개 산업에서 상당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클라우딩 관련주들이 정말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 ITX는 지금까지 좀 우리가 몰랐었던 거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효성 ITX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.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최현덕 매니저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세 번째의 스마트 컨택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일단 뭐 콜센터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컨택 콜센터에서 대규모 감염이 됐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모여갖고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는 실제로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네. 또 전화 받는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는 대규모 감염이 됐던 거거든요. 이 스마트 컨택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많이 오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대처를 하는 거죠. 네.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라든가 뭐 복잡한 것들 말고는 인공지능으로 대처를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적게 만드는 겁니다. 그게 원래부터도 이제 좀 대세로 떠오르고 있었고 네. 그게 만들어져 가던 과정에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각광받는 산업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아마도 그냥 그 콜센터를 좀 더 유용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에서 매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비아라든가 KINS 이런 클라우딩 관련주보다는 제가 볼 땐 실적 면에서 훨씬 좋을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의 어떤 그 생산 인구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투자 대안으로 제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정부 지원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? 그러니까 지원이 뭐 투자금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는 네. 예전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을 건데요. 네. 아마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정부 지원이 더 클 수 있겠죠. 다만 네. 지금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커다란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왔거든요. 네. 이제 5월 말까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해서 아마 6월 초 중순에 확정 발표할 텐데,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아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도 굉장히 좀 강조하던 게 또 스마트 팩토리고, 실제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 비대면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이 한 축에서 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자금도 많이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단기간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도록 할 거고요. 목표가는 22,000원으로 대응을 하고 손절가는 15,000원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.